여러분 요새 증시에서 돈 많이 버시나요?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일일 거래 대금 월별 거래 금액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나라의 하루의 거래 금액이 3.2조 정도였는데 금년 6월은 24조로 7.5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 밑에 그래프가 지금 이 24조 중에 법인,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자사주 사고 뭐 이렇게 주식 하는 거 하고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금액이 1조 정도밖에 안 돼서 저 뭐 웰스 매니지먼트도 상당히 대부분 개인이죠. 그런데 개인인지 법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전체 거래대금의 95% 최소 95% 이상이 개인이 거래하는 거다. 상당히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되고 있다는 거고요. 왼쪽이 미국의 S&P 500 지수가 1월부터 지금 되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2월부터 급락해가지고 최고치에 비해서 34%가 빠졌던 것이 이제 3월 말 4월 초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회복을 해서 지금 1월 초하고 같은 수준이 됐고 2019년 대비는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거의 데칼모니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코스피 지수다.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 증시가 상당히 동조화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치솟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1월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40%가 오른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브로커들, 찰스 스왑이나 TD 아미트레이드, 이트레이드, 로빈훗 같은 회사의 주식 거래 구자가 금년 들어서 170%가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이 좋아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좋아하는 로빈훗이라고 하는, 이거는 앱으로만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 수수료 없이 하는 거래인데 금년 1사분기에만 구자가 300만 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라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 80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한 회사에 300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워린 버핏이 추천서를 쓰고 자기가 보는 유일한 주식 투자의 바이블처럼 읽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된 책이, 이게 6판까지 인쇄되는 건데요. 시큐리티 애널리시스, 주식 분석이라고 해서 벤자민 그랭감하고 데이비드 다드가 쓴 책이 아마존에서 인기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열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가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금리와 통화량이 늘어나서 금융 장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실물 경제는 안 좋지만 돈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부동 자금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투매를 할 때 국내 개인들이 많이 받아줄 때 주가가 급등했다는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변화 과정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양극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이 오르는 게 바이오, 디지털, 2차 전지 등의 아주 몇 개 종목한테 모여 있고, 이게 이제 성장 모멘텀이 큰 주식들이고, 여기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올라가고 되려 막 주는 데가 있어서, 이런 몇 개 성장주를 빼놓으면 우리나라 지금 주가 지수는 나머지는 1600 수준에 있었던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월부터 우리 경제가 나빠져가지고, 아까 다른 제가 동영상에서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우리나라의 주식시 올라가는 걸 가지고 소주 성장이 잘 됐다고 막 허풍을 쳤지만, 사실은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의 민간 투자가 지금 마이너스로 워낙 떨어져 있고, 거기다 부동산 때려잡는다고 건설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단기 부동자금, 이게 6개월 이하의 예금들의 총액입니다. 그게 지금 1106조, 3월달 1106조가 되는 이 1000조가 넘어가는 전대미문의 지금 상황이 있고요. 보시면 고객의 주식 투자 예탁금으로 금년 1월부터 급상승을 해서 증권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실질금리하고 주가,
어떻게 되냐 보면 금리가 너무 높아도 주가가 낮지만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가 적정하게 낮아지면 주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이런 주가 상승의 한 원인으로 보고요. 보시면 지금 90년대서부터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채권 쪽으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나가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우려가 커졌을 때 그걸 개인들이 마구 받아줄 때 우리나라 주식이 과열을 하고 많이 상승을 하는 모멘텀을 가졌 거고 지금 마지막 저거를 동학개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황색이 외국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고요. 청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서 거의 외국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커질 때 그거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거의 상관계가 0.8에서 장기적으로는 같이 간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회피할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주식의 양극화는 미국도 똑같아서 윌셔 5,000개, 미국의 5,000개의 시가총액 제일 큰 거 5,000개니까 거의 전체 주식 시장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5개가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주 급등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다 이제 테슬라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5개가 전체 시가총액의 20.4%가 됐고요. 만약에 이걸 빼고 나서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지금 2020년에 6월 달의 시가총액은 사실은 2017년에 이 5개 회사를 빼고 나면 2017년 연말에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아주 주식에 몰려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에 몰려 있고 나머지 주식은 그렇지 않은 양극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제 주가가 계속 그렇게 치솟아 올라가고 수익률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고 투자 자금이 몰리고 정부가 또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혼란기에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었다.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오르다가 결국은 버블이 있다가 셀프 교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가 버블인지 이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소수 소위 성장 중심 주식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의 그 기업의 수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높으냐 하는 PBR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다른 데는 훨씬 그게 낮은데 그런 주식은 월등히 더 높아서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식 투자의 정석은 자기가 얼마나 리스크를 짊어질 거냐 하는 건데요. 하나 이제 권하는 게 수익 목표 지향으로 투자를 해라. Defined Outcome Investing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한테 사실은 그 멘탈 값에 절제력을 요구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은 당연히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는 코렉트 할 거로 보냐 아니면 하향하는 선이라고 보냐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 위험을 감수할 거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미래 자금이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쪽에 자금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를 감안하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에 최적화하는 요소들이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이제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거냐 보면 위로 얼마까지 올라가는 걸 먹을 거냐 업사이드 이낸스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50%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투자를 계속 유지하겠다. 아니면 하방의 위험을 얼마나 내가 감수할 거냐. 10% 내려가는 거 20%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20% 내려가면 무조건 팔을 거냐 하는 이제 위험 감수에 대해서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에 대한 전략이 여러분 사람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 자금이 언제 필요하고 돌려주는 게 언제 필요하고 집을 언제 살 거고 결혼을 언제 할 거냐 애들이 대학을 언제 가냐에 따라서 중간에 주식시장에서 빼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다 잘 묻어둬 가지고 은퇴 후에 쓸 거냐 그래서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 이 소위 자금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투자 전략은 하나는
이제 공격적으로 돈을 빨리 키우겠다는 전략이고, 중립적인 거로 버퍼드 스트래티지가 있고, 아주 자금을 안정적으로 내 원금은 지키겠다는 보호 전략, 보존 전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은 어떤 거냐면, 우선 시장이 계속 상승될 거라고 믿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상승을 높은 것들을 그래서 자본이익을 높게 취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그러다 잘못하면 폭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위험에 대한 감수가 높고 높은 수익에 지향적이고 마켓이 좋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전략을 택하면 오른쪽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S&P 500 그 우량주가, 우리가 펀드를 통해서 우량주 주식 그래서 그게 50% 올라가면 이런 전략을 택한 사람은 36%의 수익을 내고요. 만약에 시장이 중간쯤 돼서 20% 성장한다면 여전히 내가 30% 이익이 내고요. 시장이 한 8% 성장해도 나도 12%.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네거티브 갔을 때는, 적자로 갔을 때는 그대로 시장의 위험만큼 10%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3월부터 미국 시장으로 보면 계속 상승세였기 때문에 저 빨간 게 S&P 500 주식이고, 공격적 투자한 사람들은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이 계속 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조심을 하는 거로서, 시장이 좀 이렇게 급상승은 안 하지만 계속 상승이 될 것 같다고 믿고, 그리고 여전히 주식에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많은 손실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장을 주로 찾지만, 위에는 계속 좋은 성장을 찾지만 10% 이하로 떨어지면 나는 팔겠다, 이런 전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투자 전략을 주면, 시장이 30% 성장하면 나도 24% 정도는 먹고요. 시장이 8%면 아주 8% 먹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20% 됐을 때 나는 빨리 팔아치웠기 때문에 나는 손실이 0%고, 그렇지만 마이너스 30%까지면 나는 10% 정도 손실이 나기 때문에 파지티브 쪽에서는 시장보다 조금 먹지만 네거티브에서도 시장보다 손실이 적게 하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만약에 금년 1월부터 4월달 하방적인 그 시장이 나빴을 때 전략을 쓰시면 보면 빨간 게 이제 S&P 500인데 그 위에 거니까 손실은 낮지만 손실폭이 훨씬 적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원금 보존인데요. 시장이 나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회보다는 다운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단기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이 30% 성장할 때 20%밖에 못 먹고 8% 먹는데, 시장이 만약에 30%가 되면 나는 5%까지만 하는 거다.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5% 이상의 원금 손실은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95%에서 손실을 원금을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방일 때는 가장 안전한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이 버블 가능성이 특히 성장주 중심에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선주하고 성장주 쪽에 과도하게 지금 몰리고 있고 투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 하나 했을 때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이 몰린 금액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동자금이 일로 몰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버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되는데, 항상 나는 한 가지 투자 전략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성장 전략을 쓸 거냐, 이게 상승 장세가 계속된다면 성장 전략을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버퍼드 스트래티지를 쓸 거냐, 아니면 그리고 눈앞에 확실하게 다운턴으로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원금 보존 전략을 쓸 거냐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캐피탈 게인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낸다 그러면, 사실은 요새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연간 한 6%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고배당 안정 주식들이 요새 주가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을 사서,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은행에서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 저위험 주식에 투자하는 것하고 성장 전략을 어그레시브하게 가다가 시장 상황을 봐서 중립적 또는 원금 보존 전략으로 쓰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재검토해야 될 정도로 주식시장이 지금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단기 과열 현상, 그리고 주식시장 밖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불확실성의 변수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뭐 동학개미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동학개미와 상관없이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지금 또 동조화되면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